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CS1 그래픽스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CS1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 모듈,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픽스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그래픽, 그 어떠한 지금 그 캔버스의 그래프들을 막 이렇게 그래프 한다. 그 그래픽 그러니까 저 어떠한 그 도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좀 단순하지만요. 일단 그 CS1 그래픽스의 모든 거를 일단 임포팅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우리가 휴보는 로봇 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캔버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400, 세로는 300의 어떤 크기를 가지는 사실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가지는 캔버스라는 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캔버스의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그 뒷배경이죠. 뒷배경의 색깔을 라이트 블루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캔버스의 타이틀을 CS101 Drawing Exercise라고 하는 식으로서 만들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coordinate system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이 좌표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가로가 x고 세로가 y입니다. 근데 이게 스타팅 되는 지점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왼쪽 위에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0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쭉 진행되는데 400의 크기를 가진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요 끝에 지점은 뭐다? 399,0입니다. 왜냐?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거는 399의 인덱스를 가지겠죠. 마찬가지로서 여기서 0,0 했다가 이게 쭉 내려오는데 그럼 요 지점이 얼마다? 0, x는 그대로니까요. 299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300의 높이를 가지는 캔버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요 끝에 지점, 만약 이게 끝에고 끝에다라고 하면은요, 요 지점은 얼마다? 399,299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좌표계. 원래 우리가 흔히들 수학 시간에 이렇게 좌표계 배우면은 이제 요게 0,0이고 뭐 요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다시 또 요쪽으로 가면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뒤집어서 요 부분이 0,0이고 왼쪽 위에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y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들을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리고 싶은 뭐 서클, 그러니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곤, 그다음에 패스, 그다음에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CS1 포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처럼 이미지도 이 캔버스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단 예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각각에 만들었던 지금 그 이미지, 그 오브젝트들의 색깔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을 스트링,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 블루라고 명시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전에 배우셨죠? RGB tuple. 그러니까 RGB 값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set border color, get border color는 이제 걷는 거고요. set border color라고 해서 이 컬러 값을 주게 되면 이게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뭐 RGB tuple 될 수 있는데 그걸 주면은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색깔을 이걸로 바꿔달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서 그 오브젝트의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set fill color, set get fill color는 이제 얻는 거고요. set fill color 하면은 그 스트링과 RGB 값으로서 그 컬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서클과 스퀘어와 렉탱글과 폴리곤만이 이런 set fill color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서클이고 이게 스퀘어고 이게 렉탱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인 거고 렉탱글은 그냥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폴리곤은 어떠한 뭐랄까요 자유로운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스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 볼더 즉 껍데기에 지금
색깔이 뭐죠? 파란색이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거에 볼더의 컬러를 세팅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set fill 컬러 한 다음에 red라고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S1 그래픽스의 모든 걸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스퀘어, 나는 이제 정사각형 스퀘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 크기는 이제 100입니다. 그 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스퀘어를 만들고 나서 땡이 아니죠. 스퀘어를 만든 후에 여러분들 그것을 캔버스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 캔버스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요. 이 sq 이제 앞에서 스퀘어를 만들었던 거를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캔버스에 스퀘어는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컬러를, 그러니까 스퀘어의 전체 컬러를 블루, 즉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 스퀘어의 뭐죠? 볼더, 즉 이 바깥 선의 색깔을 레드, 빨강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볼더, 그 껍데기의 그러니까 두께를 5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다음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지금 그 스퀘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게 하나 더 하면은 move to, 즉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움직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파란색이고 밖에가 빨간색인, 그리고 두께가 5의 그 선을 가지는 그러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 move라고 하는 것, 혹은 move to,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면은, 아까 이 move to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였었죠? 캔버스에 일단 넣은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느낌인 걸까요? 바로 지금 이 캔버스에 스퀘어를 애드 했는데 그 위치는 기본적으로 0,0입니다. 그래서 0,0이 되는 지점에 지금 이렇게 스퀘어를 두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200,200,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왜 파란색에서 안 보이는군요. 아무튼 이 지점에 그 스퀘어를 움직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move to 하는 함수고요. 그 move는 뭐냐? move는 뭐냐면은요,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move to는 말 그대로 to, 그 지점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move는 그냥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현재 그 오브젝트에는, 지금 이 그래픽 그리는 오브젝트에는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떠한 뭐 참조 포인트라고, 참조 지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참조 지점, 사실 이 사각형에서의 참조 지점은 사실은 가운데, 정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정 가운데 있는 거를 지금 200,200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럼 만약 200,200이 아니라 0,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Y축으로 200만큼 움직여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 포인트, 즉 이 사각형의 정중심을 지금 레퍼런스 포인트에 있고, 걔를 0, 즉 x가 0이 되는 지점,
y가 200이 되는 지점으로 움직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1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100보다는 제가 50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00의 크기를 가는 지금 정사각형에서 제가 x는 50만큼 움직이고 y는 200만큼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중심을 x로 50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y를 200만큼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50만큼 움직이려 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딱 지금 경계에 맞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애니메이션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읽어 보십시오. 이게 어떠한 느낌일까요? 자, 100번 실행합니다. 근데 100번 실행하는데 스퀘어를 x는 1만큼, y는 0만큼 move, 움직여라. 자, move가 뭐라 했죠? 현재 지점에서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몇 번? 100번 반복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라 할게요. 원래 하겠습니다. 20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움직여 봐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몇 번? 100번이요. 그럼 이렇게 두두두둑 하면서 움직여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바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은 좀 천천히 잠깐 기다리란 그런 뜻입니다. 이건 100번이나 하면 너무 긴데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1만큼 움직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약간 이 뭐라 할까나요? 사각형이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게 move와 move to 함수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를, 절대적인 그 위치를 적는 거고 이거는 상대적인 그러한 그 위치를 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는 게 sunrise and sunset인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은 뭐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u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이게 su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랬을 때 캔버스의 지금 width, 캔버스의 height, 그러니까 캔버스의 지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이제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그리고 또 이 sun의 지금 그 radius, 즉 반지름의 길이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뭐 이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mass 파이를 해서 그다음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서 x와 y를 계산한 다음에 그 지점으로 움직여라 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상세하게는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떠한 코드가 되냐면은 자, 여기가 바로 지금 그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CI 내가 서클이라는 걸 통해서 CI를 만들었고 그거를 옐로우로 채우고 빨강으로 지금 볼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크기를 1로 했고 이제 animate the sunrise라고 하는 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떠한 거냐? 너무 빠르네요. 여기에 잠시만요. 이렇게 181번을 도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뜨면서 지금 말 그대로 이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회전을 하는 곳에 있어서 x와 y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뭐 레디어스 곱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거는 뭐 약간 수학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sun이라고 하는 거를 서클러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위치를 쭉 계산한 다음에 얘들을 그 서클을 이제 그 위치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면은 마치 애니메이션 즉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가 다시 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파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dept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2차원이죠. 2차원의 평면인데 하지만은 이 오브젝트들 간에 어떠한 depth, 그러니까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떠한 오브젝트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그 위에 이 파란색 사각형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란색 사각형이 그러니까 우리 눈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노란색 사각형 그리고 그 아래에 파란색 사각형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R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노란색의 지금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퀘어는 depth를 10으로 했고요. R의 depth는 2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depth 얼마나 깊이 들어갈 거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퀘어는 지금 10, 그 다음에 R 지금 새로 만들었던 rectangle은 20이라면은 이제 요게 10만큼의 이걸 요게 20만큼의 지금 거리를 두고서 안에 더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depth를 셋업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좀 더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셋업이 되는데 얘를 이제 뒤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여기에 작성을 안 했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깊이도 셋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테이트라고 하면 뭐죠?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45도만큼 회전시키면은 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 크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를 바꿀 때 있어서 1.5배 더 크게 150%의 크기로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5 그러니까 50%의 크기로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fade out 할 수 있습니다. 이 remov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데 스케일을 지금 보시면은 95%로 점점점 줄여서 그런 다음에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80번의 동작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95%씩 점점점 스퀘어의 크기를 줄여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remove. 그러니까 캔버스에 add 하면은 그 스퀘어가 나타나는 거고 캔버스에 remove 하면은 그 스퀘어가 지금 현재 사라지는 그러한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리핑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집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픽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서클도 있고 스퀘어도 있었고 뭐 렉탱글도 있고요. 근데 얘들을 좀 한꺼번에 좀 다루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금 간단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보시면은 두 개의 지금 서클과 한 개의 사각형이 있죠. 근데 얘들을 예를 들어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이 뒤에 있는 저 서클 오른쪽 움직여라. 여기 있는 것도 오른쪽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 사각형도 오른쪽 움직여라 라고 하나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car라고 하는 새로운 어떠한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1번은 서클이고 타이어 2번도 서클이고 바디는 지금 렉탱글러에서 3개의 지금 그래픽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보시면은 원래는 캔버스에 이 타이어 1을 애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즉 레이어에 지금 타이어 1을 애드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지금 타이어 2를 애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라고 하는 레이어에 지금 바디를 애드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의미냐? 내가 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서클 2개가 타이어 1이라는 서클과 타이어 2라는 서클, 그리고 바디라는 렉탱글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제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일이 내가 바디를 아까 얘기했던 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타이어를 움직이고 타이어 1 움직여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카라고 하는 것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쭉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로테이트 이런 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전히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에 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많은 친구들 까먹더라고요. 카를 이제 캔버스에 넣어야겠죠. 카는 뭐죠?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 서클 2개 집어넣고 렉탱글 집어넣었다면은 이런 후에 이제 이 카를 캔버스, 우리는 캔버스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캔버스를 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카라고 하는 레이어 전체를 캔버스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럼 자동으로 카 안에 들어있는 타이어 1과 타이어 2와 그다음 바디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한번 끝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를 이제 20,250 움직이라 했죠. 그럼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잠시만요.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쭉 이 레이어가 지금 사각형 하나와 타이어 2개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쭉 움직여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타이어 1 move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영상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어 1도 움직이고 타이어 2도 움직이고 카도 움직이니까요. 바디도 움직이니까요. 하지만은야 이거를 일일이 다 짜느니 아니 그러지 말고 카가 그 타이어 1, 타이어 2 바디에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했으니까 그거를 쭉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레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카를 가지고서 뭐 로테이터 시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역시 로테이트, 무브, 뭐 스케이프, 플립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각각의 차이들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조금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요 얘기도 요 비디오에서 다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부터 쭉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보였습니다. 뭐 튜플도 오브젝트였고 스트링도 오브젝트였고 로봇 포토 이거 다 오브젝트였죠. 그리고 뭐 서클이니 스퀘어니 하는 것도 다 오브젝트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오브젝트는 사실은 두 개의 뭔가 그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오브젝트는 state, 현재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가지고서 또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액션도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요, 로봇의 스테이트는 무엇일까요? 현재 포지션이겠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현재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현재 스테이트겠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로봇이 현재 비퍼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액션은 뭘까요? 액션은 말 그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 턴 레프트 움직이고 그런 거고 드랍 혹은 픽 비퍼, 그러니까 떨어뜨리거나 비퍼로 죽는 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액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죠? 앞부분에 지금 현재 뭐 비어 있느냐 혹은 뭐 비퍼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런 것들 다양한 어떤 컨디션이란 것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다 액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봇이라는 오브젝트에는 state가 있고 그다음에 action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서 서클도 state는 뭐가 있죠? 그 크기, radius, 반지름 크기가 있고 또 포지션 어디 위치인지 그다음 depth도 있겠죠?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볼더의 크기 그다음에 색깔 뭐 각각의 색깔도 있고 다양하게 그 state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의 액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색깔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액션이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변경되는 거, 포지션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 아까 뭐 플리핑이라는 것들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오브젝트 어떤 특징인 건데, mutable 혹은 immutable이라고 불리우는 오브젝트가 파이썬에는 있습니다. 이 mutable이라는 게 뭘까요? mutable, 이게 뭔가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 중에서 절대 그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immut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환할 수 없는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immutable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state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변하지 않는 immutable 오브젝트는 파이썬은 어떤 게 있느냐? 스트링이 있고요. 튜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튜플 뭐 1, 2, 3 했죠. 그래서 이러한 튜플을 만들고 나면은 이 튜플의 state, 즉 1, 2, 3 저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오브젝트의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는 거를 뮤터블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뭐 로봇이니 포토니 그 다음에 그래픽 오브젝트들은 다 뮤터블입니다. 왜였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픽 오브젝트의 스테이트가 뭐였죠?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포지션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뮤터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같은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해서 sun을 만들었고요. 그거의 색깔은 뭐다? dark orange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moon이라고 하는 거는 sun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moon의 컬러를 이제 지금 width로 바꿨습니다. 그 후에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sun입니다. sun의 컬러를 좀 가져와 달라라고 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올까요? dark orange일까요? width일까요? width죠. 왜냐면은요. 우리가 circle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부터는 얘를 sun이라고 sun은 얘를 가리키는 거야. 이전 시간에 좀 예전에 우리가 그 뭐 휴버와 에이미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막 로봇 가리키는 거 기억나시는가요? 이제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sun이 이제 얘 오브젝트 뭐 30의 크기를 가지고 지금 얘는 이제 다크 오렌지로 바꿀 거야. 이렇게 색깔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죠? 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얘도 sun이 가리키는 거와 동일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이 가리키는 거를 이제 width로 바꿔라 라고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sun에 대해서 이 컬러가 뭐냐 물어보면은 앞에 다크 오렌지가 아니라 width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에는 여러 지금 그 네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 뮤터블한 오브젝트라고 하면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sun도 만들고 싶고 문도 만들고 싶다 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은 또 다른 서클 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이제부터 문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은 오브젝트가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게 뮤테이블 오브젝트인 경우에서는요, 그 안에 내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function f, function 지금 돼 있죠? 여기 f가 있죠? 저것도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print f 해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function f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이게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인 함수인 거야. 그래? 그러면 이 f의 타입이 뭐야? 라고 하면은 function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function도 흥미롭게도 오브젝트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걸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프린트 테이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f를 지금 아규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흔히 봤었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f가 함수인데 이 함수를 마치 오브젝트인 것처럼, 오브젝트를 했으니까 오브젝트이니까 아규먼트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f가 지금 요 func 이 print underbar table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지금 파라미터 func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func라는 함수가 x와 함께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함수에 내가 또 다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바로 쓰시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이썬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 프로그래밍을 사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핵심적인 내용은 펑션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규먼트로서 그 다른 펑션을 그 펑션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여기까지 되었고,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셔서 듣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좀 생략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뭐 더 상상 얘기를 생략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